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TV의 슬소입니다. 저는 전인 건강을 위한 황성주 박사님의 건강 솔루션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헬스 커뮤니케이터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식단 관리입니다. You와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 그 자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식단 관리에서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음식에 대한 욕구, 네, 식욕이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먹는 것, 먹방, 그것도 막 라면을 막 10개씩 먹거나 막 곱창을 막 몇 줄씩 먹는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일종의 푸드 포르노들이 또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마약 중독, 요즘에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도 있는데, 음식도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 중독이 가족의 건강을 아주 위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우리 주변의 음식들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높은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음식 중독은 곧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또 건강한 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성인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배가 차 있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하는 욕구, 그 자체를 사실은 음식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음식 중독에 자꾸 걸리는 원인은, 일단은 시간에 쫓기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 불안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로토닌 부족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게 되면 그 맛을 느끼는 순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세로토닌으로 통해서 또 가능한 건데 이 세로토닌이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핍으로도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충동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로토닌이 부족한 이유는 또 역설적으로 야외 활동을 거의 또 잘 안 하기 때문에 햇볕을 좀 충분히 받으면 세로토닌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해서 마찬가지로 또 비타민 D가 부족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음식 중독이 더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연구는요,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것이고, 음식 중독 정도에 대해서 문진표를 통해서 먹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 정도를 최고 1점에서 최고 7점에서 1점 중독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음식의 중독성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순위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위 바로 10위 뭘까요? 네,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 치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단백질, 칼슘이 높은 영양식으로 홍보가 되죠. 하지만요, 이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유장이라는 것, 이 유장이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수분이에요.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이 유장이 없으면요, 사실 칼슘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칼슘이 높을지라도 칼슘 흡수율은 떨어지는 게 또 치즈 제품이고 워낙에 또 칼로리도 높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고열량이기 때문에 치즈 중독성이 또 강하고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이제 높은 순위도 나오겠지만 치즈와 연관된 그런 식품들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수치상으로는요 3.22를 마크했네요. 그러면 9위는 뭘까요? 9위는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케이크를 여러분들이 일종의 빵의 분류로 빵으로 분류를 시키기는 하는데 사실 성분을 따져보면 빵과 케이크는 확연히 다릅니다. 왠지 아시나요? 왜냐면요, 빵은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베이스예요. 기본 재료가 밀가루고, 그것을 효모 등으로 해서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부풀려서 만든 것이 이제, 이 빵인데, 케이크는요,
밀가루가 베이스가 아니라 계란이 주 베이스입니다. 거기에 다량의 버터와 설탕이 들어가죠. 그리고 소량의 밀가루로 틀을 잡는 음식이 케이크라서 사실 케이크는 빵이다 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네, 아예 분류가 다른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두 다 파리바게트에서 제과점에서 판다는 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케이크도 중독성이 높은 음식으로 3.26을 마크했네요. 네. 8이죠. 늘 항상 의사들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겁니다. 네, 아시죠?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술 한 모금을 먹지 않고도 지방간에 걸린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탄산음료죠. 중독성도 굉장히 높아서 3.29를 마크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로코크니 뭐 제로음료 뭐 이래서 제로 칼로리를 앞세우는, 그리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료들이 또 각광받고 막 뭐 여러 음료들이 다 이제 제로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로 음료들도 네, 사실은 건강에 좋을 수가 없죠. 일단 이런 그 설탕 대신에 들어간 첨가물들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첨가물들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또 심장병, 심장질환,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탄산음료 제로라 그래서 이렇게 막 맘 놓고 막 먹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8위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7위는 뭘까요? 네, 10위가 치즈였는데 7위는 치즈버거네요. 네, 치즈버거, 뭐 우리 햄버거를 다 통칭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치즈버거는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아이언맨 1편 영화에 보면 납치됐다가 풀려난 그 주인공이 바로 뭘 먹고 싶냐 물어봤더니 치즈버거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고열량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죠. 네, 뭐 사실 우리가 각종 고기의 부산물을 갈아서 만든 것이 또 패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끔 또 이런 버거병 이런 것들을 일으킬 뿐더러 이거 자체가 대표적인 정크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성도 높아서요 3.51을 마크를 했습니다. 6위는요, 네, 방금 나왔던 햄버거의 친구죠.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은 여러분,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감자튀김의 종류에는 프렌치 프라이가 대표적이지만 웨지 감자, 해시 브라운도 다 감자튀김의 종류입니다.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하게 감자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자튀김은 전체적으로 다 다량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또 중독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식품들은 특히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성인들도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1 이상이 되면 2 이상이 되면 이 중독됐을 때 이걸 본인의 의지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식품들이거든요. 3.60에 마크한 감자튀김,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위. 네, 더 강력하죠. 특히 아이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탑 10 5위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세계 굴지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가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알리는 환경운동가가 된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 베스킨라빈스를 창립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이스크림을 끊게 했고, 그래서 아빠가 그 어떤 약물과 명의에도 회복되지 않았던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아이스크림, 네,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한여름 더울 때, 요즘에 또 특히나 더위도 빨리 찾아오는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유혹, 애나 어른이나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네, 아이스크림 분명히 우리가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는 식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3.68을 마크했네요. 자, 4위는요, 뭐 의외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쿠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쿠키. 우리가 이제 지금 미시간 대학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식품 가짓수가, 식품의 종류가
이 서양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좀 측정이 되기는, 선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4위는 쿠키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우유에다가 쿠키 먹는 것도 미국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만들어준 쿠키, 추억의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 쿠키요,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기도 쉽고, 이 쿠키 자체가 밀도가 워낙 높아서 작은 용으로도 굉장히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죠. 3.68, 4위를 기록했네요. 자, 이제부터 탑3인데요. 탑3에는 공동 2위가 있습니다. 공동 2위. 바로 칩입니다. 칩. 네. 감자칩, 뭐 우리가 포테이토 칩, 뭐 다양한 칩 종류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이 칩의 칩의 바삭한 그 식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먹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과자 전반이 다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것에 계속 끌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아주 신선하고 갓 조리된 그런 음식을 먹기가 사실 어려웠죠. 보관도 해야 될 뿐더러 그리고 하루 먹고 나서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또 어제 잡았던 사냥해 왔던 뭐 그리고 채집했던 것들을 이게 저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것을 먹기가 어려운데 자연 속에서 만약에 바삭바삭한 무언 식감을 찾게 됐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아주 신선한 조건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바삭한 거는 이거 진짜 신선하구나, 갓 조리했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바삭한 식감에 끌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바삭한 것에 끌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네, 공동 2위 칩 반드시 조절해야 되겠죠. 나트륨도 엄청 높잖아요. 자, 공동 2위 또 바로 치명적인 유혹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아시죠? 네, 대부분의 우리가 그냥 순수 카카오만으로 섭취를 한다면은 건강에 이로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초콜릿을 먹는 방법은 가공된 초콜릿이기 때문에 결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당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1위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으십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위 바로 피자였습니다. 네, 무려 4.01을 마크를 했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즈 관련된 거, 뭐 치즈 버거도 들어있었고 또 치즈가 담뿍 토핑이 되는 피자까지 해서 중독성 식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뭐 피자, 햄버거, 뭐 치킨 이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멀리해야 되고 하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 메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게끔 만들고 내가 배부른데도 좀 더 먹게 만드는 그 중독성이 있는 식품은 그만큼의 위험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중독성 있는 식품들은 반드시 우리가 관리하고 내가 이거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건강한 식단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울러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런 순위는 미국식 식단의 미국 사람들의 그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한국인들의 그런 특징, 한국 식단을 좀 접목하면 아주 뜨끈뜨끈한 흰쌀밥 그리고 뭐 각종 튀김류, 컵라면, 그리고 아주 매콤한 뭐 떡볶이, 분식류, 뭐 낙지볶음, 우리 곱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삼겹살에 김치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중독성을 많이 일으키고 과식하게 만드는 메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자연의 음식을 섭취를 하다 보면 내가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단짠을 오가는 이 아주 인공적인 합성의 첨가물에 익숙해진 내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자연식으로 입맛이 바뀌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맛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더라도 내가 자극적인 것만 먹다가 그걸 먹으면 슴슴하고 무맛이고 이게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내가 자연식으로 먹다 보면 나의 미각도 살아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자연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편리하고도 가장 간편하게 먹으면서 매일매일 자연을 내 몸속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식이기 때문에 저 이론 플러스 마스터가 그렇게 생식을 추천하는 것이죠.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생식에 중독이 돼 있다. 네, 지난 25년 동안 꾸준하게 생식을 먹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연의 입맛에 길들어지는 그런 중독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식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흔드는 내가 진짜 요번 달에는 다이어트 하리라 했다가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음식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해서 내가 좀 다시 마음을 잡고 나의 자연의 입맛을 회복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그렇게 길들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플러스 마스터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정보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